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참에 우리 고민해보죠. 뭐 다른 팀에서 안 하니까. 아, 네. 다른 그래 우리 팀에 뭐 그래 우리가 좀 순진한 팀이라고 얘기하나. 그래 저도 크고 싶어요 막 나는 여기 와서 형이 나한테 쟤니 승진했네. 나 그게 너무 웃겼어. 그래요 이거 중국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공부할 게 많다는 얘기지.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 그냥 승진이 아니에요. 자 가봅시다. 네. 시작.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통일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제 길들여진 것 같아. 단장님 같은 단장. 난 괜찮아. 이렇게 길들여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 나쁘지 않아. 아 저도 여자한테 길들여진 거 좋아해요. 네. 남자는 안 되는데 남자 왠지 좋아해요. 안 할 건데. 하게 시작합니다. 아참 저희 뭐 지난 회차 16회차 나가고 어떠셨어요? 16회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뭐 며칠 지나면 아 내가 그때 막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 혹은 나 이 발언 잘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려웠다. 그때 다 같이 얘기했던 게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려웠다. 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고. 저도 구조해가지고 한 몇 주 고민하고 공부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좀 우리가 다루기엔 좀 버거운 주제였고 여러 가지로 참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돼야 되겠다 생각 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잡고 있는데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안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좀 힘들더라고. 차라리 개성공단처럼 아예 달라가지고. 참고로 지난 16회차는 탈북단체 통합에 대한 거였고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반대에 얘기했었는데 네. 역시 지금 생각해도 어려운 주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그래도 저희가 부족하지만 해냈어요. 네. 그렇다고 사실 뭐 오늘 주제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늘 오늘 주제는 지난 회차에 비해서는 조금 가볍다고 볼 수 할 말은 많죠. 왜냐면 평소에 생각하는 네. 거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조금 가볍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더 심오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바로 뱉어내면 안 돼요. 한번 필터링이 돼야 돼. 네, 필터링 뭐 자체 필터링 다 어느 하시고요. 주제는 잘못하면은 그 어떤 주제보다 더 민감하게 이렇게 네. 네. 자 오늘 주제는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는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선배님은 제외하고 두 분은 북한에 게이나 혹은 레즈비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 없어요. 전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북한에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내는 순간 네. 공개 처형이나 그렇게 막 싸들끼니여버리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밝혀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커밍아웃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100% 똑같은 생각이에요. 절대 그래서 왜냐면 장애인조차도 병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나라인데 네. 뭐 성소수자는 네. 북한에서는 절대 없을 거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북한에도 게이, 레즈비언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이번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주제는 뭘까요? 남북한의 성소수자겠지 뭐. 어떻게 하셨지? 아니 우리는 무슨 프랑스로 온 것 같아. 아니 심지어 이거 보는 시청자들은 제목에서 다 본다고. 그렇군요. 저희만 모르는 내가 거예요. 우리 조연하려는 말을 처음에는 인사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잘 따르니까 가요 이런 거. 맞춰보세요. 네. 사실 저기 써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북한에도 게이나 레즈비언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지에서 다 숨어서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 2015년에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합법화라는 게 이제 결혼의 제도적인 걸 그렇죠. 말하는 거죠. 결혼을 제도적으로 허락을 하는 거죠. 승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 시장에서도 남자 둘이서 네, 이제 네. 수트를 입고 둘이 이렇게 반지를 주고받고 뭐 이런 걸 그렇죠. 여자 둘이서 이제 뭐 입장을 하고. 실제로 이제 미국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레즈나 게이에 대한 그런 영화가 되게 주제로 하는 영화가 되게 요즘에도 많아요.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뭐 할리우드 배우들은 이제 자기 입으로 직접 나는 레즈다, 나는 게이다라고 다 커밍아웃을 하고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국내는 조금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많이 다운돼 있어요. 엄청.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데, 저는 사실 탈북을 해왔을 때, 탈북했을 때 여기 와서 이제 홍석천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분이 커밍아웃을 하고 일정 기간 힘든 기간을 보내시고 이제 그러다가 용기를 갖고 다시 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봤는데, 두 분은 이제 잘하시면서 조금 홍석천 외에도 또 어떤 배우 있잖아요. 감독인가? 두 분 감독. 결혼하신 분. 김조광수 감독. 네, 두 분은 결혼하셨지만 합법화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된 쪽이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저부터 말할게요. 저는 사실 그때 어렸어요, 되게. 네네. 홍석천 했을 때가 아마 중학생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잘 안 모르잖아. 뭐 인권이고 뭐야. 그러니까 나랑 다르면 네. 이상한 거지. 그때는 막 욕했죠. 막 더러워! 더러워 미친놈 아니야? 하면서 뭐 잡아다가 패야 돼. 막 이랬죠. 어렸을 때는. 그 김조광수 님이 이제 결혼하셨을 때는 제가 아마 대학생 막 됐을 때 이분이 한 3년 전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3년 전인가요? 네. 그래도 대학생 때네. 대학교 초반 때 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결혼을 하려는 모습에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시대에 뒤처져 있는 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인권에도 관심이 있었고 이제 그런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던 상태였는데 그런 발언은 조금 불편했어요. 자기의 가치관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남의 가치관은 조금 디스하는 게 싫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가치관 존중받으려면 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귀를 기울이고 가치의 다양화를 위해서 인정해야 된다고 그 생각했는데 발언은 조금 문제가 있었죠. 네, 그 발언은 조금은 좀 그러면은 불편했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근데 뭘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를 합법화하는 거랑 그냥 간접적으로 바라볼 때 그럴 수 있지. 인정해. 이거랑 합법화의 차이. 이거를 어떻게 합법화는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또 간접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선 지금 우리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 천천히. 네. 너무 달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가야 돼요?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 사실 지금은 뭐 네. 그건 이따 얘기를 할 거지만 북한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사실 북한에 성소수자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커밍아웃도 있을까? 그게 더 궁금해요. 저는 성희 씨가 북한에서 탈북하셨을 때가 16살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16살 때까지 성소수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형님이 이제 형님이 근데 저는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레즈비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아는 언니들이 이렇게 모여 앉으면 얘기를 막 하거든요. 거기에선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이나 레즈비언 단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없는데 쟤네 뭐 여자끼리 둘이 뭐 이렇게 남녀가 하는 걸 그대로 다 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가씨 다 보셨나요? 네, 아가씨에 나오는 그런 행위를 했다더라 이러면서 가십거리가 막 떠돌고 그랬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소문이 떠돌고 이래서 저는 그 16살 때고 이제 성에 좀 민감할 때고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해서 여전히 이해 못하던 상황에서 16살에 그 얘기를 듣고 또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게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저는 그때부터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스토리텔링에 저는 되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동정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소수에 대한 동정이었던 것 같아요. 연민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 뭐 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고난을 뭔가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이 홍석천이란 배우의 이미지 때문에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이제 개방적으로 돼서 열리긴 열렸죠.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것도 좋은데 네, 저는 그렇게 형님이 생각했어요. 그 군대 생활을 10년 했잖아요. 10년 하셨어요. 뭐가 당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보다 당한 얘기 한번 해볼래요? 아니 워낙 부드럽게 생겼잖아. 그리고 약간 하얗고 얼굴도 피부도 하얗고 이러니까 남자들 좋아할 수도 있겠다. 아니, 개인 그거는 사람이 오셨을 때가 20대 후반이었죠. 30대였나? 20대 후반. 20대 후반이었죠. 20대 후반 동안 그러니까 군대 이전에 만난 적 있어요? 학교 때는 그런 거 자체가 못 봤어요. 왜냐면 성혜 씨나 우리가 또 세대가 좀 다르긴 했지만 그때 당시 자체가 남녀가 연애하는 것도 약간 학생들이 하는 거좀 금지시할 때였어요. 근데 하모밀고 뛰어넘어서
뛰어넘어서 같은 성질이. 이거는 창의적인 거여가지고 창의적인. 근데 이게가 좀 달랐던 게 네. 군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보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접할 수 경험하게 있어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오, 어떻게 군대에서? 됐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음. 근데 군대에서 서로 남자들끼리 키스하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군대? 거기에 사실 보내준 거에서 음. 그런 거 보고 근데- 형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이 주문하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이게 솔직하게 해주세요. 이 타이틀 피디님 부탁인데 타이틀 잘 잡아서 내가 뭐 신지정 씨 뭐 했다 뭐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니까. 신지성의 남자와의 키스성.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병 훈련 때 신병 훈련소가 그때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는데 1년짜리가 1년짜리 사단에서 1년짜리가 있었는데 거기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병장이지 병장 친구가 그 병장이 그러니까 군에서 한 7, 8년 했죠. 7, 8년 한 병장이 입부장한 신인 그 신병들. 그러니까 진짜 남자들 중에서 약간 여성스럽고 입부장한 남자들 있잖아요. 얘를 끔찍이 챙겨놓은 거야. 되게 뭐 이쁘니까 입부장하니까 귀여우니까 챙기겠거니 했는데 그러면서 항상 그런 거 있어요. 고참 딱 되면 약간 형으로서 그런 거 있잖아. 동생들 챙기는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대부분 보는 또 시선도 있어. 실질적으로 말 잘 듣고 이쁜 애들 같은 경우는 이 고참 병장이 신입 또 데리고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데리고 자는 개념이 형으로서 이러는 거죠. 챙긴다. 챙기는 케어해준다라는 그렇지. 느낌인 거죠. 나 누구 케어할 때 데리고 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 근데 이게 좀 이게 차이가 거의 10년 차이 되면은 충분히 그렇지. 우리나라는 병장과 이병의 차이가 끼켜봐야 2살, 그치. 많아봐야 4, 5살인데 여기서는 10년이니까. 병장과 신병이면은 거의 삼촌. 9살, 10살 차이 그치.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양성애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위에 바깥에는 거의 자기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군대 병리에 안에 안에서 또 그렇게 관계를 할 수- 바이섹슈얼도 있어요. 봤어요. 그게 그런 것들 가지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되게 군대 안에서 특히 뭐 성문화가 되게 그러니까 군인 특히 건장한 청년들을 10년 동안 한 곳에 가둬둔다고 그렇지. 특히 여자들도 5년이거든요. 이게 이런 19세기 하면은 되게 민감해질까 아니라는데 군대 안에서도 이렇게 19세기가 여자 군인들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남자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아까 이게 레즈비언 뭐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있는 거로 저는 들었어요. 선생님 서론이 좀 길어요. 이- 요새 형의 그 경험담을 얘기해 주세요. 네. 무척이나 궁금해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이게 됐나요? 아까 그 병장하고 신병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병장이 챙긴다는 그 예쁘장한 신병은 형이랑 저기였어요? 동기였어요? 동기지. 동기인데? 같이 신입으로 챙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챙기기만 했어요? 아니면 막 둘이 스킨십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챙기는 이가 그런 거 있잖아. 챙기는 야 동생으로서 야 이렇게 왜 희철아 이렇게 챙기는 거 하고 진짜 그 감정으로 챙기는 거 있잖아. 아, 이거 연애 네, 그런 실질적으로 느낌. 이렇게 그 밤에 그런 것들 잠깐 볼 때가 있어. 쇼킹해지지 이게.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마라고 하는데 그게 설마 인상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럼 여기 저희가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북한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군에 잡아두는 거잖아요. 근데 잡아둔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잡아두는 거죠. 근데 감금. 잡아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의 3대 욕구잖아요. 식이주. 여기서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은 식이주거든요. 먹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식이주 먹고 살고 성욕? 네, 성욕 그런 건데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절제하기가 사실은 힘들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대 후반에 들어갔다가 30대가 거의 다 30살 다 돼서 거의 나오는 건데 남자로 제일 강할 때. 그렇죠. 거기 안에 그거만에 있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욕구를 분출을 참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욕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국이 많아서 그래요. 외국의 현상을 그러니까 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런다 하더라고요. 한국과 외국의 현상을 보면은 네.
자유로운 상태에서 서로 동성을 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걸 국력적으로 이게 절제를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왜 한국에서는 2년을 못 참아서 그 안에서 실제로 동성애자나 그런 게 아니어도 왜 발생하는 성폭행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나 기사를 근데 되게 그건 접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전 감금돼 있더라도 남자랑 둘이 감금돼 있더라도 혼자 해결하면 혼자 해결하지 그러니까 굳이 그 남자랑 그러니까 성경 제가 하려고 굳이 북한에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전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그런 거죠. 전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상황이 어쨌든 뭐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를 더 예뻐하는 거지. 이 상황에서 맞아요. 내 성 정체성은 남자인데 이 남자가 내가 금욕적인 생활을 10년, 8년을 하다가 보니까 이 남자가 예뻐 보인다. 그런 거는 좀 맞아, 아닌 것 맞아. 같아요. 남자로서 남자. 아니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 이거를 욕구가 생기면 분출을 해야 그럼 되잖아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분출을 자기 위안이잖아요, 자기 위안. 아니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저라면은 그럼 이왕이면 분출을 해야 되는데 대상을 찾는다면 곱고 예쁘장한 사람을 찾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성혜 씨가 지금 조금 안 맞는 게 16살 때 동네 언니들이 네. 쟤네들이 저런 게 있었다더라 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감금돼 있는 건도 아니었고 네. 학생의 사이였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 10년이라는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경우가 더 높을 수가 있다.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이크 주의하세요. 막 이제 더듬이 때리지 마시고요. 오늘 나보다 더 기억하네. 저는 사실 군대 내가 그 생각은 내가 했는데. 저는 그 아빠한테 물어봤었어요. 아빠는 이제 군대는 못 갔었어요. 군대는 못 갔었는데 있을 수 있지 않냐,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이거를 한 1년 전인가 기사를 접하고 나서 아빠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동성애가 있을까라고. 근데 아빠가 군대나 이런 데서는 남성들만 있는 집단 내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근데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 이 앉아 있는 4명이 성소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를 그러니까 저 단적인 예로 제가 아는 동생이 게이예요.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 친구를 어떻게 게이인 걸 알게 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배우 하기 전에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있었는데 이제 직원으로 있었고 매니저로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알바생으로 들어온 친구였어요. 고3 졸업하자마자 온 친구였는데 1년 반을 일했거든요. 1년 동안 자기는 본인이 이성애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이성애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걔는. 근데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자를 만나도 감흥이 없고 오히려 남자를 만났을 때 훨씬 더 좋은 감정을 느끼고 그러면서 본인이 게이라는 거를 20년 만에 처음 알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무 환경적인 요건도 없어요. 누나가 뭐 많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형이 한 명 있었나 그렇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냥 그 일반이시고 근데도 본인 성 정체성이 어릴 때부터 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20살이 넘으니까 정체성이 확립이 된 거지 환경에 따라서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아침에 좀 일찍 못 뿌렸잖아요. 음. 다들 읽어보셨죠? 네, 뭐 영화도 봤었고. 네. 탈북민 출신 작가인데 봤어요. 이제 게이신 분이 있고 네. 또 이제 그 게이 출신의 이제 탈북민들이 와서 연극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 기사들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충격이었겠죠. 기존에는 왜 북한 사회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중원들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충격이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곳이나 있는 현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서 그럴 정도면 뭐 다 했죠. 아니 근데 북한이라는 건 나는 이게 특수성으로 우리가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데 사람 사는 세상은 나는 똑같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요. 이런 왜냐면 지금 그 개인 친구들 만약에 군대 갔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활이 결과적으로 자꾸 이렇게 북한이나 나라를 특수하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사상 교육을 하니까 그런 행위를 못할 거라는 전제 조건을 깔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보는 게 합법화 아니잖아요. 보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호기심이거든. 성도 나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자기에 대한 그 이성적이래요.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거 있죠. 대상이 있는 거잖아. 음. 본능적인. 본능적인 부분에서 충실한 거잖아. 우리가 모든 인간은 새로운 것에 되게 호기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목숨 걸면서도 한국 드라마 보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건데 성도 난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그게 전체가 다 그렇다가 아니라 근데 군대 모든 10년인데 누구는 왜 그렇게 하고 있고 누구는 근데 그게 진짜 소수거든요. 저도 우리 저기 그다음에 그 전방 생활할 때도 우리 전방 그 소대장이지. 소대장이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양반도 바깥에는 여자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영화들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밖에 나가서 막 원래 이렇게 하기도 오고 어. 들어와서는 자기 이렇게 연락병이라는 애가 있어. 걔하고 또 이렇게 더 진한 행위도 하는 것도 있고. 양성애자인 거죠. 네, 바이섹슈얼. 그런 거 보면서 뭐지? 약간 이렇게 나한테는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밖에는 여자 친구가 친구가 있으니까. 있고 들어가서 설마 했겠네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나한테 또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걸 보게 되면서 나도 쇼킹했지만은 지금 와서 한국 사회에 와서 보면 이해되는 거지. 왜냐 북한은 그걸 모두 다 쉬쉬하고 숨겼는데 그거를 근데 북한은 숨겼는데 한국은 그건 오픈한 그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선배님은 그런 강경을 목격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혹은 주변에 뭐 한마디로 동기들은 어떻게 친구 생각하셨는지? 조용해야 되겠다. 왜? 고참이잖아. 어. 이게 왜냐면 아까 병장도 그런 건 조용히 왜냐면 그거를 내가 발설하는 순간에는 그 어떤 압력이 나한테 올지 모르잖아. 만약 지금 그 초수상이야. 초수상인데 초수상이 이런 관계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어느 순간인가 이게 북한 알겠지만 보위부에서 내려올 거고 정치부에서 내려올 거고 행정부에서 내려올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발점 누구부터 시작됐냐라고 캐게 시작돼. 그러면 내가 희철이한테 얘기했고 희철이가 얘기했어. 그러면 이렇게 캐는 거야. 누구한테 들었으면 그게 성현 씨는 재진 씨한테 들었고 재진 씨는 희철이한테 들었고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온 거지 나한테. 그러면은 최초에 본 사람이 결국에는 발설자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함구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발각이 돼서 처벌받은 경우도 있나요? 근데 처벌 받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 없어요. 어. 그냥 그러면 쉬쉬하는 거지. 왜냐면 그리고 북한 피해자가 있다는 소리네. 북한 내 안에 그거에 대해서 뭐 쉽게 말하면 장교들이 여 간호사 이 스캔들 이런 거 다 쉬쉬하는 게 약간 그런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 부대에 이 소대 중대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 연대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 잘못은 내가 했지만은 이 사람이 했지만은 소대장인 사람, 중대장인 사람, 그렇지. 연대적 책임지게 돼. 그러면은 이거를 연대적 책임 안 지기 위해서는 다 카트해 버리는 거지.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처음에 군대를 처음 자대를 받고 들어갔어요. 1001기니까 71기 이제 어제 제대하기 전 6일 남은 선임이었는데 엄청 예뻐서 연예인 준비하는 남자였어요. 근데 저도 뭐 키가 크진 않지만 진짜 작은 분이었는데 진짜 예쁘게 생긴 얼굴 요만하고 근데 갑자기 저랑 다른 소대였어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좀 농구랑 축구를 좀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어.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희 이제 의경이니까 버스 생활하거든요. 저희 버스 쳐다본 거예요. 다른 소대는 딴 버스 타죠. 네, 버스 1소대, 2소대에서는 다 다른 버스인데 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경 연애 짤막 이러는데 바보 같았대. 야 이러는데 근데 앞에 와가지고 희철 너 자꾸 나와봐 이러는 거. 저도 해서 어렸어. 제가 군대 23살 갔거든요. 그래서 어려서 걔는 이제 일찍 왔고 엄청 이쁘게 생겼더라고. 남잔데도 조그맣고 얼굴 하얗고 근데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느낌이. 희철아 내가 너 바나나 사줄게. 그래서 우리는 막 고참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 나가면 자기 근무 아니면 이제 뭐 세븐일레븐도 가고 뭐 GS25가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갑자기 가가지고 너가 내 소대였으면 너 핸드폰 바로 쓰게 해줄 텐데 그래서 너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거. 그 느낌이 좀 당연히 그거죠 솔직히. 그건데 6일 남았으니까 수치심 들었고 일주일만 참으면 되겠다. 이걸 살았으니까 그럼 우리 소대도 아니니까 사실 한 두 번째 날 또 그러는 거야 이제. 와가지고 막 이거 사줘요 막 이렇게 사주고 하는데 환심을 사야 되니까. 저는 그게 좀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 성향이 아닌 사람한테 그러는 거 폭력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 고참이 예쁘장한 신병을 막 챙겨주고 같이 뭐 그런 감사합니다. 챙겨주고 같이 뭐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신병도 같은
계통이 아니고서야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진짜 힘든 가혹행위인 거고 엄청난 가혹행위죠. 근데 만약에 맞으면 이 사람도 되게 좋은 걸 거 아니야. 땡큐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궁금한 거지. 이 군대 내에 만약에 그런 상대방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상대방은 과연 같은 계통인지 아니면 일반인데 정말 고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근데 사실 솔직히 궁금하긴 그런 거에 하죠. 대해서 상담은 많이 안 하고 그 쉬쉬하는 분인데 그렇겠죠. 근데 그 친구도 그게 장기간 내가 좀 이렇게 사람 지켜본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지켜봤는데 그 남자애도 여성스럽게 점점 행동하더라고.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그게 챙겨준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남성성보다도 이게 서서히 변해가는 거 보면서 약간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지켜볼 뿐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그런 사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죽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희철씨처럼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 그건 폭력인 거고 그렇지. 죽인다면 그건 같은 되게 좋은 거죠. 네, 사실 정말 군대에서 서로 그런 걸 만약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근데 저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소수자에 대해서 저도 와서 많은 걸 보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건 성소수자가 자기 치유를 받아가지고 지금 본연의 그 가정 이루고 산다는 사람들이 얘기 들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뭐가 맞고 틀린지는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어. 근데 나한테는 그때 당시가 좀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럼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목격했다면서요 또. 그 지켜보는 입장에서 일단 혼란스럽고 그럼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되냐는 갈등이 나한테 생겼고 만약에 했을 때 나는 어떤 책임질까? 만약 저 사람 내가 살려주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런 거 상당히 많이 고민했댔어요.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가지고 되게 많은 그 소대장, 그 초수상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까 병장도 같아요. 했지만은 잠깐, 그 친구도 그러면 초소장과 병장이 같은 친구를 본 건가요? 아니 이게 아니죠? 다른 신병 다른 훈련소에서는 이게 좀 다른 게 있게 다른 케이스는 신병 훈련 받을 때 우리가 용산 훈련소에서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훈련하는 친구들 그 조교들 조교가 한 친구를 택해가지고 그 커믹 한 거고 그다음 부대에 복귀해가지고 자대 같이 받고 받아서 나서 그 초사장이 이렇게 한 건데 근데 두 분의 케이스가 싫지는 않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초선 같은 경우에 한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했는데, 근데 한 사람이 결국엔 그걸 받아들인 거지. 나머지는 튕긴 거고. 그치. 여기저기 떡밥 뿌려놨는데 문 사람이 그래가지고 튕긴 거고. 그 안 문 사람은 그게 핍박이 따르는 거고, 문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때도 어떤 힘센 남자가 조그만 애한테 가가지고 제 바로 밑에 후임한테 가가지고 조금 잘 때 가가지고 엉덩이에다 손을 잡고 있는데 그똥 나오는 그 똥구멍에다가 이런 얘기 나가네 요즘 이거. 그냥 한국이라고 한국이라고 못 배워가지고 한참 배워야 될 때 공부를 홀이라고 홀에다가 넣는 거.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진짜 어느 정도는 계획기가 있구나라고 우리끼리 얘기는 했죠. 저 선배님이 그 말씀하신 중에 여러 사람한테 대시를 했다가 튕겨나서 못하고 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초소상과 그 사람은 둘이 줄긴 관계니까 뭐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건 없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 그런 대시를 받았다 튕겨낸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인 쇼크나 이런 거를 겪었나요? 그 사람들은? 보시기에? 말 안 하겠죠. 그걸 그 말을 해야지. 왜 한국에 보면은 그런 거 겪고 나면 막 심리 상담 근데 그건 받고 북한이었잖아. 치료 받고 그거 이시잖아. 이러잖아요. 말 그대로 북한에 사셨으면서 그래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 진짜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소하는지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본 적 있느냐? 저도 궁금해요 일단은. 상담을 해봐서 네, 보죠. 그럼 모르는 걸로. 그러면은 네. 저는 그 외국인 친구 중에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저는 게이 친구가 한 명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어 봉사를 했잖아요. 네. 그 외국인들에게 했는데 프랑스 여자애가 제 좋다는 거예요. 여자? 네, 여자. MT를 갔는데 술을 막 먹었어. 술을 막 먹고 했는데 갑자기 눈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프랑스 여자애가. 희철 너 눈이 너무 예쁜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뭐 걔가 한 번쯤 외국인을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너도 예뻐. 그럼 우리 내일 피자 먹을까? 그래서 먹었는데 솔직히 할 말이 있대요. 나도 너가 좋아. 나도 네가 좋아했는데 나 사실 바이섹슈얼 이러는 거야. 나는 좀 헉 이러는 거 헉. 그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난 막 받아들인 척 했어요. 일단 걔가 예쁘니까. 네, 그럴 수 있어. 나 인정해. 근데 나 한국 여자 별로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별로야? 그러니까 황홀한 이거 가슴 좀 잡아 이러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얘랑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여자애가 그래서 성적 매력을 못 느끼겠어 막 이러는 한국 남자도 좋고 한국 여자도 좋은. 그러니까 여자는 싫고. 그러니까 한국 남자는 좋은데 한국 여자는 싫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좋은데 한국 여자는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는 순간 제 이게 정체성이 아니라 이 관념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 관념이. 그러니까 저는 남자는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사랑하는 관념밖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나한테 동양 남자는 좋고 동양 여자는 싫어. 여자는 서양 여자 좋아해 되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분들이 보면은 동성애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반면에 아까 얘기하신 분 양성애자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성애자인 분인데 성소수자인데 다른 그 양성애자인 성소수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동성애자한테 있어가지고 양성애자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른들 말로 따지면은 혼혈인 같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본인들 그러니까 사이에서. 저는 옛날에 뭐 튀기라는 그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언어 있었잖아요. 혼혈인을 비하하는 발언이었어요. 튀기라고. 동성애자한테 있어서 바이섹슈얼은 그냥 튀기 같은 거예요. 근데 왜냐면 게이나 레즈비언은 동성을 좋아하는 성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바이섹슈얼은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양쪽 다 하니까. 그냥 저는 조금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조사하면서 봤던 게 이제 LGBT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뭐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까지 해가지고 LGBT라고 하는데 신체적인 바이섹슈얼도 있더라고요. 베트남에 태국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수술로 인한 게 아니라. 그래요? 수술로 인한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 이미 성기가 다 달려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돌연변이인 건데 그런 분들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거는 형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베트남에서 성 전환을 하는데 태국 같은 데서 뭐 성전환을 하는데 뭐 돈이 모자라서 위에는 가고 아래는 못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 성기가 다 달려 있는 분들도 다 계시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신체적으로 태어났을 때. 두 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밑에 남성의 성기도 있는데 여성의 성기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네,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LGBT를 봐야 되나요? 그렇죠. 태어났을 때 그냥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치 않은데 두 개 달려서 나온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결정을 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겠죠.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동성애도 치료에 의해서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니까 게이들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레즈비언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 다 들어보면 자기는 그냥 이걸 뭐 병이라고 생각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는 그런 정체성 갖고 태어났고 그런데 뭘 우리들이 뭔데 반대하냐 찬성하냐 우리도 니네 성격이 뭐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인 거 반대하고 찬성한다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우리 그렇게 보지 마. 나 냅둬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저도 학부 때 이런 성소수자들 찬성을 반대냐 막 찬반 논란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진짜 지금 성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부류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 치유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을 또 지금 살고 있다가 부류고 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에 대한 솔직히 딜레마도 빠지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포지션을 봐야 되나 왜냐하면 얼마만큼 회복이 됐고 그냥 아직도 성에 대해서 그 레즈비언, 게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룹으로 이렇게 그 통계를 내가지고 때려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되나 솔직히 이런 갈등 솔직히 많이 생겼어요. 전 이런 것 때문에 제도적인 합법화는 조금 아직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제도적인 거나 그렇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수용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거부하는 편이에요? 우선 관념적인 걸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수용해요. 내가 뭔데 뭐 걔들 반대하냐 말을 이 넓은 세상에서 저는 좀 반대 입장인 게 일단 나는 처음에 그 레즈비언, 게이 이런 분들을 북한에서 안전 시선을 나는 받길래 솔직히 저 안에는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 나한테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지금도 또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좀 반대예요. 저 수술한테는. 이제 그분들한테는 지금
그 성소수자로 결혼하신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나 스스로도 받아 못 들을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긍정적인 저한테는 추억으로 남은 게 아니라 부정적인 추억이 있다 보니까 되게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런 다양한 의견이 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찬성하는 입장도 그렇고 반대하는 입장도 그렇고.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반대한다고 하면 왜 반대? 성식한 사람.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반대를 해버리면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흑인도 다 차별받았고 흑인도 다 멸시받았는데 그럼 동성애도 니네들은 그런 거야. 니네 옛날에 흑인 차별한 거 똑같은 거. 그게 저는 정말 무식한 발언이에요. 그게 지금 박해를 받았다는 사람 중에 나도 하나거든요. 초수장한테 저한테는 노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나는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안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내가 만약 성소수자들 반대한다 하면 사람들 입장에는 아직 너는 인권에 대해서 몰라서 나한테 손가락 내밀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좀 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뭐 희철씨 농담 삼아 사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서대장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는 그런 거를 제스처를 보냈어. 근데 이거는 내가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노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런 거 있었어. 지금도 저는 사실은 아까 희철 씨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은 해요. 게이, 레즈비언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저는 유독 제 삶에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봐가지고, 예, 그러니까 직접 겪어봤고 제 여자친구가 여자랑 바람이 난 것도 저는 겪어봤고요. 지금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생기면 안 되죠. 지금은 저 유부남이니까. 네. 20대 초반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겨가지고 저를 떠났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여자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렇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게이 친구도 이제 알게 됐고 만나봤고 그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봤고 근데 그렇잖아요. 저는 이 친구를 게이로 만난 게 아니었어요.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친구가 게이로 전향된 걸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해요. 근데 아까 희철 씨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자기네들을 이제 합법화가 돼서 우리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괜찮아 인정해 그냥 그럴 수 있지 다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합법화나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다거나 내가 정말 친한 베프가 만약에 레즈비언이다 이러면은 정말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근데 여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합법화됐을 때 만약에 내가 어느 기관 책임자야. 근데 나는 그 희철 씨가 마음에 들어. 그럼 나의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만약 합법화라는 그럼 또 전제가 그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폭력이 되겠죠. 또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성소수자 이분이 그러니까 그 쥐나 뭐 그런 게 없는 조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모르겠지만은 또 그렇지 말라는 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 두 사례를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그게 만약에 자기 권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거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라는 솔직한 이런 문제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 제도화로 합법화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좀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쨌든 그 옛날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그 옛날부터 그런 우리말 룰과 그런 문화와 질서가 해서 사회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걸 아예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하자는 건 전 그건 또 이기적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우리가 여기까지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미국도 합법화했는데 니네들은 아직 못 따라가. 이거는 우리나라 자체의 문화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 어떤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그렇죠. 사회적 환경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미국이 했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했다고 그거를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성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것들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촬영 전에도 했지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성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콘돔을 어떻게 하는지 뭐 피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얘네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의식 교육을 하려고 한대요. 더 다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옳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인정해줘라는 모르겠는데 그게 저는 그것도 옳다라고 좀 불안해요. 왜냐면 어린 아이들한테? 어릴 때는 저도 그랬지만 중학교 때 막 남자
친구가 짱이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는 영원해, 우리 우정 영원해. 얘가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정이지. 만약에 그걸 잘못 가르쳐 버리면 그럼 우정의 마음을 갖다가 사랑으로 이어져서 진짜 자기 성 정체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어릴 때는 사실 판단력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좋고 여러분도 같이 있고 그런 적 있잖아요. 또래 어릴 때. 집단이니까 친구가 너무 좋죠. 저는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맨날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특히 친한 애랑은 얘랑만 맨날 게임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맞아요. 이거를 사랑할 수도 있다고 가르쳐 버리면 그럼 나 얘랑 키스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 감염적으로는 다 거의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합법화는 반대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합법화가 될 네.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여기 세 분이 패널 세 분이 이제 남성분이니까 주로 게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레즈비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게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라고 사실은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저도 레즈비언은 그럴 수 있어. 레즈비언은 그건 이성이기 때문에 조금 아니에요. 그래요. 레즈비언 뭔가 좀 아름다워. 왜냐면 제가 그 서양 영화를 많이 좀 봐요. 뭐 한국 영화, 나 영화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보는데 예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블루인가? 여자끼리 하는데 네. 둘 다 되게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 이번에 또 캐롤이라고 영화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것도 너무 둘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미디어적인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제가 이성이니까. 네. 그래서 뭐 괜찮아. 뭐 그런데 나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거는 희철 씨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근데 맞아요. 저는 레즈비언이건 게이건 그러니까 인정은 되는데 그분들을 실제 저는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레즈비언도 손님들 많이 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저분들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저분들이 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둘 다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인격체로서 어떤 그 사람의 성향은 존중하지만 합법화는 아직 무리다. 시기상조다. 그게 레즈비언이 됐던 게이가 됐던이에요. 저는 항상 바꿔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게이로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선택과 다르게 없이. 그랬으면 나도 누가 만약에 나를 손가락 잡으면 싫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약간 이중적인 잣대를 어쩔 가지고 수 있는 없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 제가 게이는 게이라도 괜찮은데 레즈는 좀 그렇고. 전 제가 게이라도 합법화를 네. 주장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나 나름대로 행복하면 되지. 사회 근간을 흔들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옳다 그러다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게이가 원래 보니까 뭐 역사적으로도 쭉 어느 나라에나 다 존재해 왔어요. 그 영화 있잖아. 스파르타나 뭐 300. 우리나라 영화 뭐 쌍화점이요? 쌍화점. 그렇죠. 어. 쌍화점이 가장 어찌 보면 그거를 네. 근데 그건 야사라서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저거 전쟁 영화인 줄 알고 네. 친구 데리고 보러 갔다가 쌍화점을. 부산 끝나고 수능 끝나고였거든요 그때. 전 주진모를 좋아해서 주진모 씨를 좋아해서 봤었는데 충격이었어요. 네, 충격이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그 게이의 기원을 보면은 왜 그 스파르타나 300에서도 이제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언급이 되고 역사서에도 보면 그때부터 게이는 존재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소크라테스나 뭐 그런 사람들이 살던 시절에 철인 통치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인정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철인과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사실 뭐 소크라테스도 동성애자였다라는 소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브로크백스 마운틴인가 거기서도 네, 네, 플라톤도 맞아요. 뭐 그랬었고 뭐 둘의 사이가 그렇지 않았냐라는 설도 있는데 확실한 팩트는 아니고 야사로 지금 전해져 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옳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뭐 합법하기 전에 문화적으로 좀 우리의 지평을 좀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당장 합법하니 그러니까 뭐 제가 역사를 거론한 이유는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속 있어와 왔는데 이 사람들도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너네 그거 인정해 하지만 합법화는 안 돼. 이게 조금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문화의 성향인 것 같아요. 아니 이중잣대가 아니죠.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커밍아웃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커밍아웃 자체가 되게 힘든 문화인데 미국은 또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합법화도 됐을 거고 그런데 미국 나라 자체가 합법화가 된 거고 그 주만 된 맞아 건가요? 주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주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간에 네. 이게 아까 희철 씨 얘기하는 것처럼 문화가 형성이 돼서 그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성장해서 뭐 다양성을 인정하면은 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조금
그 커밍아웃도 좀 힘들어지기 이중잣대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나라잖아요. 이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형성된 나라니까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그리고 역사도 짧잖아요, 미국은. 네, 근간이 강하기 때문에 어. 이중잣대가 아니라 사회를 볼 때는 문화를 보고 역사를 봐야 된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뭐 저도 합법화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쟤네 좀 편협적이다. 왜냐면 그냥 너네 행위는 인정하는데 합법화는 안 된다 이러면은 너무 그런. 근데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뭐 성소수자도 계실 수도 있고 일반인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소수자를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주제를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봐주셨으면 저는 합법화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배척하거나 무식하다거나 이런 거는 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혹은 반대로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도 너는 지금 문화가 덜 떨어졌어 라고 그렇게 비하하는 말하는 것도 거죠.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떤 그런 사고관이 강제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체적으로 확립해가고 이 확립 그 개방이 된 사람들이 이제 가반수가 되면 합법화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와. 이런 것도 많아요. 만약에 댓글도 나올 텐데 에이즈의 위험도 있어요. 저 그것도 사회 근간에 조금은 영향을 좀 미친다고 근데 생각해요. 그거는 뭐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물론 그 사람에게 쓴 돈이 아깝다는 아닌데 사회 구성원이니까 아깝다는 건 아니지만 뭐 특히 바이섹슈얼이라는 경우에는 뭐 게이를 예를 들면 둘이 성기 삽입을 통해서 에이즈가 걸릴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건 팩트잖아요. 그 학문 성교 자체가 에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그건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도 항문 성교를 하면 그러니까. 에이즈가 걸릴 확률이 많거든요. 남자가 항문 성교를 통해서 에이즈가 걸려서 그 사람이 바이섹슈얼 경우에 여자랑 했을 때도 에이즈가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러면은 우리가 이 LGBT에 대한 인권 뭐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이제 발끈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일 목소리를 이렇게 거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세력이 있는데 세력이 아니라 단체가 있는데 종교 단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여기 어떻게 종교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기독교가 아닌데 세 분은 다 기독교잖아요. 네. 아니 그걸 왜?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가 그 입장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뭐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기독교를 가져왔고 그러면 게 근데 아니지. 왜 성경에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때도 그랬었고 왜 그때도 뭐 이런 동성애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뭐 하나님께서 불바다를 만드셨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도 더 많이 이제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기독교에서 하는 건 사실 무조건 베타잖아요. 근데 그 반대를 하시는 게 어떻게 나의 종교적인 성향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합법화를 반대하는 게? 저는 좀 교회를 늦게 다닌 편인데 그 전에도 항상 똑같았어요. 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건 거의 없었고. 네. 저희 엄마도 되게 교회 신자세요. 저는 아닌데. 근데 어머니도 그 사람이 하나로서의 인격체로서 당연히 우리가 반대하고 찬성할 것도 없다. 다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인데 뭘 반대하냐 이게 너무 건방진 태도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제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저는 뭐 좀 플러스 가지고 좀 어떠냐면 내가 경험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그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에서 제 얘기하는 거길래 저는 그게 종교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나는 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길래 지금 뭐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같은 뭐랄까 서수자 같은 성취향인 사람들한테는 괜찮지만 아닌 사람한테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길래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그들의 또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어찌 보면 괜찮을 수 있지만 반대 입장을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길래 아까 기철 씨가 잠깐 얘기한 그 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솔직히 그거 당한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되게 그런 부분이 있길래 이건 솔직히 옳고 그르다라고 감히 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그래서 제 기준은 좀 내 주관적인 생각은 좀 반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기독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이 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이 게이야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그거는 저는 지금 투잡 회사 나가고 있는데 네. 파트너십으로 거기도 지금 남자 두 분이 게이세요. 15밖에 없는데도 게이가 두 분이나 계시는데 요즘에 또 많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많이 그래도 열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합법화는 뭐 어떤 문화적인 거나 그런 걸 고려해서 아니죠. 아직은 이르다라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그래 너네 그러니까 너네가 아니라 당신들의 어떠한 그런 취향, 성적 취향 이런 거 마음껏 향유해라. 그리고 나는 그걸 그냥 인정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냥 시기상조일 뿐이다. 그러니까 희철 씨가 아까 되게 얘기 잘한 것 같은 게 사회 근간을 흔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회를 좀 변화시킨 다음에 우리 인식이 좀 문화를 변화된 조금 더 다음에 변화시키고. 해소하는 거지.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50%가 넘어가는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당길 필요는 없다. 이게 제 의견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북한의 성소수자를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저는 경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들은 거랑은 그냥 가십으로 들은 것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 선배님의 중언에 어떻게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고 경험 이렇게 해보게끔 이렇게 소개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건 그렇고 또 혹시 이제 모르죠. 한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또 남북한의 성소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니까 뭔가 그렇긴 한데 이걸 또 굳이 뭐 통일이 되는 이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짓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인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있을 법한 일이다. 전 이것도 일이다. 댓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냥 북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그게 제일 충격이긴 했죠. 북한에도 있구나. 그런 게 사실은. 그냥 이 정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전 없어요. 전 사실 댓글 궁금해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어떻게 궁금해요. 생각하실지. 네. 베나TV 시청자분들 거의 이제 4만 명 임박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보실지도 되게 궁금하긴 해요. 네. 원래 이제 좀 연령층이 조금 더 뭐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히철리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으신 맞아요.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니까요. 진짜 시청자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인사하고 마무리 짓죠. 네, 네. 자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